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영동터널에서 탈선해 승객들이 다치고 상하행선 통행이 마비됐습니다. 미상의 물체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년기획 2022 키워드, 오늘은 충북의 민심편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충북의 표심은 어떤 경향을 보였고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분석합니다. 지난주 충주의 고속철도 시대가 열린 건 25년 전 한 시민의 제안에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5명, 충주 8명, 단양 1명, 음성 1명, 진천 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868명, 누적 사망은 115명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2022년은 말 그대로 선거의 해인데요. 충북의 표심은 직선제 대선에서 어떤 경향을 보여왔을까요?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2022년 키워드 오늘은 민심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을 찾는 대선 주자들이 거의 빼놓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건데요. 과연 실제로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 팩트는 어땠을까요? 직선은 모두 12번이었었는데요. 9명이 직선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첫 직선이었던 2대 대선, 충북이 선택한 이승만은 전국에서도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3대에서도 충북과 전국의 표심은 일치했습니다. 5대선 충북의 표심이 빗나갔습니다. 충북 유권자는 윤보선을 가장 많이 뽑았지만 전국적 선택은 박정희였습니다. 6대에서 충북은 3%포인트 차로 표심을 박정희로 돌려 당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7대에서도 박정희의 충북 득표율은 김대중보다 16%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말은 본격화됩니다. 13대 충북에서는 노태우가 46.89%의 득표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을 모두 앞섰습니다. 같은 충청권이지만 김종필이 최다 득표한 충남과는 또 다른 표심이었습니다. 14대에서 충북의 표심은 당선된 김영삼의 손을 들어줬고 15대에서는 DJP 연대를 이룬 김대중의 가장 많은 표를 줘 당선을 도왔습니다.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그리고 19대 문재인까지 충북에서의 최다 득표가 당선이라는 공식은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직선 12번 가운데 1번을 제외한 11번을 충북이 맞춘 셈입니다. 20대 대선에서도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이 지역사업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이고 그것이 다만 어떤 현재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같은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야만.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충청권이 윤석열 후보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도의 공약이라든지 또 충청도민들이 그동안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응해 줄 것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 상승세를 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충북이 고향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충북이 앞장서달라며 구애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지방선거도 치러집니다. 지방선거는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불과 석 달 남짓,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불과 한 달 정도 뒤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대선 승패가 곧 지방선거 승패라는 인식이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대선 승자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대선 5개월여 뒤 치러졌던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 김대중 당선이란 승리를 거머쥐었던 새정치국민회의였지만 충북 11개 시장군수 가운데 2곳만을 차지하며 충북에서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충북지사는 DJP 연대로 자민련에 양보했습니다. 이명박 당선 이후 3개월여 만에 치러졌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충북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전국적 승리와 달리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6석을 통합 민주당에 내주며 한 석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가 상당한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면서 표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거대 여야 구도 속에 대선에서 제3지대가 부상하더라도 지방선거까지 완전한 정계 개편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자구도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를 것이고 아무래도 양당의 어떤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북의 민심은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변수에 반응했고 같은 충청권에서도 또 다른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향은 대선에서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작용했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선 정치권의 방심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선거가 혼전을 거듭할수록 충북의 민심의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김진균 청주 복명중 교장이 충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북교총 회장을 지낸 김진균 교장은 학생의 미래가 달린 교육 현장은 특정 이념이나 교육 이상을 실험하는 연습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33년 교육 현장을 지킨 자신이 나서 참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학년제와 고교 학점제 선제 도입, 일반계 고교 강제 배정 등 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김 교장의 출마로 현재까지 충북교육감 후보군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와 윤건영 청주교대 전 총장, 여기에 김병우 현 교육감까지 모두 4명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해 윤리특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심사의 의결은 강제성이 없어 윤리특위가 징계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박 의원과 함께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도 제명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문제가 생기면 탈당하고 잠잠해지면 복귀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박 의원을 복당시킨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부산을 향하던 KTX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객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들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KTX 상하행선 운행이 장시간 마비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는 열차 바깥에서 불꽃이 튀더니 차체가 마구 흔들리고 충격으로 객차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반에서 떨어진 짐과 파편이 복도에 널브러졌고 화장실도 변기가 깨지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의 4호 차량이 영동터널에서 선로를 벗어난 건 어제 낮 12시쯤. 큰 폭발음이 있었고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승객분들은 다 소리 지르면서 특히 여성 승객분들 같은 경우는 웅크리면서 바닥에 누우시고 위에 캐리어가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터널 안에서 미상의 물체가 떨어지면서 열차와 부딪혔고 멈추는 과정에서 선로를 벗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 열차는 터널을 빠져나와 300m 정도를 더 가서 멈춰섰습니다. 승객 7명이 깨진 파편 등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승객 299명은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 반 만에 대체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또 열차가 멈춰서면서 경부 고속철도 상하행선 운행이 중지됐고 일부 구간은 일반선으로 우회해 운행했습니다. 국토부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터널 안에서 어떤 물체와 부딪힌 것인지 등 탈선 과정과 원인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갑작스런 KTX 탈선 사고로 오송역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부선과 경전선, 상하행 KTX와 SRT 수십 대가 무더기 지연 운행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매표 창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갑작스런 열차 지연 소식에 여기저기서 문의가 폭주합니다. 직원분께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부산 내려가는 열차 지금 다 막힌 상태예요. 네, 저희가 발권을 못하게 지금 막아놨어요. 지금 서울 가시는 거는 열차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행할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언제 갈지도 모르겠네. 네. 표를 사놓은 다음에야 사고가 난 걸 안 승객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연되고 있다고 이제 뒤늦게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제 문의를 드렸더니 본인들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오늘 안에 될지도 모른다고. 안내 방송을 해도 한꺼번에 승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어디서 기다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방송 나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려요. 사고 직후인 오후 1시쯤부터 호남선을 제외한 경부선과 경전선, 상하행선 수십 대가 줄줄이 지연됐는데 추운 날씨 속에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저는 차편이 KTX 말고 탈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늘 안에는 가지 않을까요? 코레일은 급한 대로 대전역부터 동대구역까지 일반 선로에 우회시켜 운행했고 이에 따라 130개가 넘는 KTX와 SRT 편이 길게는 3시간가량 지연 운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중학생 3명이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가족을 통해 3차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초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와 접촉한 100여 명을 검사했지만 추가 확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가정에 이동형 음압기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합니다. 가정 내 격리 공간에 음압기를 설치해 가족 이웃 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의 한 재택치료 가정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했고 추가 신청을 받아 2곳에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형 음압기를 원하는 재택치료 가정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평균 재택치료 기간을 고려할 때 한 달 평균 9개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선 무궁화호 열차만 다니던 충주에 90여 년 만에 새로운 철도, 중부내륙 고속철도가 지난주 개통했습니다. 각종 우여곡절 끝에 철도가 들어섰는데 이 철도의 첫 시장은 사회 지도층도 정치인도 아닌 한 시민의 말이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식 날 열차 시승에 나선 이시종 충북지사 손에 한 노인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출발에서도 옆자리에 모셔진 사진. 충주 지역 원로인 김영호 어르신입니다. 충주에서 서울까지 국도 등으로만 3시간 넘게 걸리던 시절 1997년 4월 첫 고속도로인 중부내륙 고속도로 착공에 모두가 들떠 있을 때 당시 이시종 충주시장에게 유독 다른 말을 던졌습니다. 이 시장 기왕 내친 김에 서울서 충주로 해서 김천을 쭉 뻗는 철도 좀 한번 나보지. 이 말씀을 그분이 처음 하셨을 때 굉장히 저는 아주 불가능한 야속한 거로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몇 달이 지나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고속도로 확충이 중점이던 시절 철도는 지방 소도시가 주장하기에 무모할 수도 있었던 주장. 제가 이제 문경까지만 연결되면 문경서 밑으로 또 연결돼 있으니까 옛날에 문경이 그 석탄광산이 많아 있으니까 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면은 이쪽 발전이 쉽지 않겠느냐는. 이 제안은 학술적 근거 마련을 거쳐 중앙정부를 쫓아다닌 끝에 국토 중앙 남북을 연결하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2000년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98년도에 나온 21세기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바로 서울에서부터 충주로 해가지고 김천으로 해서 진주,
더 넓게는 거제도까지 가는 축을 이제 저희들이 찾아냈지요. 충주농고 교사를 역임하고 노인회장 등 원로를 지낸 김영호 어르신은 지난 2015년 각종 우여곡절 끝에 철도가 착공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2017년 작고에 이번 개통식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는 복선 무산과 아직 서울까지 직결이 안 되는 문제, 거제까지 연결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남은 과제도 많지만 지역 변화의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됐습니다. 중부 내륙선도 중부 지역과 수도권 간 사람과 사람, 문화와 경제가 활발하게 소통해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칠 수 있었던 한 시민의 대범한 생각은 정치를 만나 후세대의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사업 인허가 승인 없이 아파트 청약을 진행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시행사에 대해 충주시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충주시는 해당 시행사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했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송달 공고문을 20일까지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지난달 13일 충주시에 300여 세대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심의 신청서를 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전세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을 강행했습니다. 주민 반발 속에 괴산읍 신계리에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업체가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하루 86.4톤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괴산군은 공장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허가 신청 기간 연장은 한 차례 가능하지만 원주환경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고근석 신임 충북도의회 사무처장이 취임했습니다. 고근석 사무처장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음성부군수,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일자 정기 인사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고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성 전 단양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인 김동선 전 군수는 지난 2006년부터 민선 4호기 8년 동안 단양군정을 이끌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임기 1년 4개월 남겨놓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3선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은군 속리산면에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80가구가 들어섭니다. 보은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169억 원을 들여 속리산면 3판리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 80가구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식당, 텃밭, 시니어 카페도 들어섭니다. 한편 보은군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33.1%로 초고령화 사회 기준을 넘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음성 맹동 동성리에 조성됩니다. 음성군은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맹동면 동선리 일대 5,000제곱미터에 59억 원을 들여 지상 지하 총 19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공영주차장 입구 도로 150m를 한 차로 더 확장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에는 임시주차장과 주차타워 등 48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농촌 농업 분야 사업에 1,687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규모로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수산물 도매 시장 이전, 스마트 농업 확대, 청원생명쌀 명품화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올해부터 농가당 50만 원씩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청주동물원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생물자원 보전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천군 진천읍 옛 전통시장 이전터에 들어설 공영 주차타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510제곱미터 2층 건물로 지어지며 1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옛 전통시장터에 함께 들어설 문화예술회관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이용객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